다음은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순열입니다. 이제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봄을 알리는 경칩이 어제였습니다. 계속되는 고물가 등 경기 침체에 난방비 걱정까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생업을 지켜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80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긴급 민생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도록 강력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위축된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81회 임시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본 임시회 중 심사할 주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공유 개인용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이 시민의 이용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대시민 안전 교육 및 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여 사업자로 하여금 안전모 비치,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와 불법 방치 시설의 신속한 이동 조치 등에 대한 의무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시설 보수 공사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시장이 3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시설 보수 시 불필요한 공사비의 낭비와 혹시 모를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시장은 관리 대상 숲길을 지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 숲길 휴식기간제 운영 및 자동차의 진입 제한 등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정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존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기 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차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건설기계 중 굴착기, 지게차를 저공해 조치 대상에 포함하고 개정된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및 조기 폐차 권고 대상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과 5등급 차량 건설기계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 또는 고객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1일 1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하여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추진한 산업건설위원회 9개 연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진행된 국외 연수였습니다. 우리 언론 덕분만 아니라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가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정책화할 수 있는 의지들을 얼마나 발굴했는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은 말씀드린 대로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인원은 산업건설위원 7명과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 3분에서 총 10명이 다녀왔고요. 연수 전에 대상지에 대해서 굉장히 경론을 벌였습니다. 좀 유럽 쪽으로 가서 폐기물 관련한 시설이나 자전거 도로를 보고 싶어하는 의원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을 해서 좀 가까운 곳에 다녀오고 싶어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는데 결정은 이제 말레이시아 2박, 싱가포르 2박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 푸트라자야는 개인적으로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2017년 7월에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있었던 세계 행정도시 연합 와카라고 하죠. 그때 제가 참석해서 실제로 푸트라자야 시장님이 발표하는 걸 들었었습니다. 세종시와 굉장히 유사하게 인공호수가 도시 중간에 있고 도시를 둘러싸고 이제 있는 생활권들의 행정수도를 설치를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푸트라자야가 과연 어떤 곳일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방문을 하고 푸트라자야 관리청을 공식 방문을 하고 부시장님과 또 시의회 대표분 그리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좀 상당히 긴 시간 논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사실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푸트라자야가 인구 33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11만까지밖에 지금 달성을 못한 상태여서 과연 어떻게 앞으로 인구 유입을 할 건지 그리고 그 호수에 지금 뒤에 이제 환경 분야에 나올 텐데 호수에 유입되는 물들을 자연 정화를 해서 유입을 한다고 이제 설명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자연 정화가 되는지 굉장히 좀 세세한 부분을 질문을 드렸었는데 좀 저희랑 조금 다른 대응을 하셨던 게 지금 남아있는 유보지, 푸트라자에 남아있는 주택 유보지에 대해서 외부 국외 투자를 굉장히 바라시면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투자를 해라. 우리의 기회의 땅에 투자를 하면 푸트라자야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는 논조로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사실 이분들은 정해진 정보 외에 그 동영상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 외에 본인들이 저희들에게 궁금함을 해소시켜주는 데는 굉장히 빈약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다른 사무실에 있는 분에게 답변을 요구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아쉬웠는데 여기는 지금 두 번째 방문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도시재개발청 URA인데요. 여기서도 상당히 세종시와 유사한 면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장기 계획인 컨셉 플랜부터 또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변경이 가능하나 전체적인 계획하에 도시가 계획하에 개발되어지고 있다라는 걸 들을 수 있었고요. 이 홍보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URL을 방문하고 있는 싱가포르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여행객들도 많이 가서 한따절을 볼 수 있게 굉장히 많은 시스템과 볼거리들이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좀 제가 또 깊이 인상을 받은 게 모니터에서 터치를 하면 가로수 이력제라고 해서 실제 그 가로수가 위치한 곳 그리고 그 가로수가 언제쯤 가지치기를 했고 어떻게 급수가 되어지고 있는지 상황에 대한 실질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뒤에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는 복합 커뮤니티를 지금 우리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탐피니스 허브라고 해서 도서관과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야외 연습장, 실내 수영장, 배드민턴장,
여가 시설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도서관도 비치가 되어 있었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런 공적 영역에 그 상업시설, 식사를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상업시설이 같이 결부가 되어서 굉장히 방대한 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볼거리 또 즐길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가이드 분이 굉장히 젊은 친구였는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인 상점에 들어가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만으로 결제되는 시스템도 저희가 한 번씩 시연을 해봤고요.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좀 자랑하고 있는 앞선 주민 여가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중앙의 큰 홀에서는 무료 영화가 계속해서 상영이 되고 많은 분들이 앉으셔서 영화를 또 관람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그 탐비니스의 한 부분인 영화관과 또 실제 앞에 그 축구장이 있고, 지금 요 사진 뒤편에 있는 데가 거주시설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아파트인데요. 그 도로 하나를 두고 저희 복합 커뮤니티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규모가 굉장히 3배, 4배 정도로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물론 우리나라 도서관에서도 세종시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연령을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책을 보고 계셨고, 또 로봇이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걸 저희들이 시연을 봤었는데요. 그런 AI의 또 발전도 싱가포르가 상당한 지점까지 와 있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희가 이런 방문지를 통해서 좀 제가 기고를 하면서 조금은 기록을 해두고 싶었던 것들인데요. 공원의 가로수 이력 관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고 있었다는 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든스 바이 더 베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제가 18년도에 갔을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제가 뒤로 가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가든스 바이 더 베이가 홈페이지에서 올려놓은 건데 제가 그냥 바로 번역을 할 시간이 없어서 다운을 받았는데요. 지속 가능한 가든스 바이 더 베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때 18년도에는 제가 볼 수 없었는데 이 D 부분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한 잔여물을 다 모아서 실제로 저기서 이제 그것을 태워서, 이게 바이오 지인이라고 해서 요즘 좀 각광받는 기술인데, 그 태운 가스는 저 슈퍼트리 위로 다 날려보내고 거기서 얻은 열로 유리 하우스죠, 돔의 난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종시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임대를 하고 있고, 그 임대를 통해서 수확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잔여물을 파쇄를 해서 버리게 되는데,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료로 만들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곳까지 가서 어떻게 그 발전이 이루어지는지 보고, 이곳에서 일본도 이쪽으로 바이오 수치 굉장히 앞섰다고 하는데 한번 자비로 가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의원님들이랑 나눴었습니다. 실제로 그 푸트라자야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정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요. 우리 이제 정원 도시를 또 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세종시가 벤치마킹하거나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물원의 클라우드 돔이나 플라워 돔에 인기가 굉장히 있었던 영화 아바타를 연계를 해서 아바타의 등장인물을 군데군데 아주 이렇게 흥미롭게 아이들이 가다가 사진을 찍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좀 영화와 내지는 또 인기 있는 문화 콘텐츠를 식물원에 녹여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또 인상이 깊었었고요. 그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저희 개발청을 방문을 했을 때 그 인공 습지대에 강물을 유입을 하는데, 그것이 약품 처리를 하거나 어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 정화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저희가 재차 질문을 했었지만 좀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 산후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차량을 이용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고가도로가 1층, 2층, 3층까지 고가도로를 건설을 해서 그 차량 정체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론적으로는 사실 이제 세종시와 풀어야 할 문제는 같으나 프라자에서는 크게 어떤 해결책이나 고민을 들어볼 수는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마지막에 이제 유워터라고 해서 싱가포르의 모든 물이 말레이시아의 빗물을 송수관을 통해서 실제로 돈을 주고 사고 있는데요. 그 들여온 빗물을 어떻게 정화를 해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는지 저희가 이제 방문을 했고 여기서는 밀양에서 오신 의회 분들과도 같이 과정을 통해서 체험도 하고 퀴즈도 풀어보고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실제로 어떻게 물이 정화되는지 그리고 정화가 된 그 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낄 수 있게 체험 코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박 6일인데 이동 시간을 빼고 저희가 공식 방문이나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기관들을 방문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고 가기 전에 공부하고 가서 공부하고 와서 우리 브리핑을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전에 조례안과 함께 질문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잠시만요. 질의 답변은 의정 브리핑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명을 하면 성명과 소속을 밝힌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ATNS의 이기동입니다. 방금 전에 저랑 더불어 해외 순찰 갔다 오신 것들을 질의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사회자께서 해외 시차 관련한 질의를 포함하지 않나요? 브리핑 내용에 들어있으니까 질의하시죠. 네, 질의하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해외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오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특별한 탈 없이 순조롭게 일정을 하고 돌아오신 데서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지금 발표에 있어서 의원님들 또는 위원장이 왜 갔는지 부분에 대해서 첫 장에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라산 보러 갔는지 백두산 보러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위원장께서 왜 갔는지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세 가지 장소 중에 한 장소는 위원장님께서 추천을 하신 것 같고요. 나머지 두 장소는 어느 분이 추천을 해서 경론 끝에 결정됐는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수의 목적과 함께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우리 이기종 기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의원들이 연수를 이 민원을 해결하거나 뭐 조례 내지는 또 집행부와 함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타시도 사례라던가 해외 사례들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발전적인 대안을 많이 찾습니다. 속담에도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이 있듯이 의원들이 당연히 연수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알기에 그리고 저 또한 시민단체에서 잠시 활동을 할 때 의원 연수에 대한 시민분들의 우려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타지에서 느끼는 도로의 구조라든가 버스 기사분의 에티켓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배워야 하고 내지는 또 배울 수 있는 항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수의 목적이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의원들이 자신이 활동하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을 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굉장히 성실하게 이행을 했고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시민분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없도록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이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푸트라자야는 정말 제가 가고 싶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곳이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아시다시피 버스로 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도 국가인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좀 신선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내부에서의 그 이동만 하기에는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금융도시로서의 또 앞선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싱가포르 다음 대상지는 자연스럽게 정해졌고 싱가포르 방문지는 싱가포르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있는 앞선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언론인 분 계십니까? 네, 이재준 경제 인장규 기자입니다. 마지막 5번째 조례안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관련해서 이게 기존에 입법 예고됐다가 철회됐다가 다시 또 이번에 올라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문구 수정 말고는 거의 변한 게 없다라는 내용을 지적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가 굉장히 성급하고 경솔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자꾸 기존의 어떤 다른 조례안과 또 이제 또 법률과 충돌되는 부분과 친환경 자동차 등 그 부분에 대한 그 검토가 더 필요해가지고 철회하고 다시 이제 올린 건데 사실상 변동사항이 없는 내용을 보고 좀 이 미숙한 조례 관련되어 있는 검토와 업무 처리라고 이제 지적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경과가 이제 우리 상권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례안을 준비를 하다 보면 좀 사실 욕심이 많이 납니다, 기자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강제 조항을 좀 많이 넣고 싶어 하고 또 시민들이 가려운 부분을 많이 좀 투영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의원들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의정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좀 보완을 통해서 올라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어떤 지난번과 이번 조례를 제가 비교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문구가 네. 거의 변화가 없다. 예, 그러니까 다른 것과 이제 하면은 사실상 변화된 내용이 거의 없는데 문구 몇 개 수정됐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이제 언론에 이미 나왔었고 이걸 검토했던 한 언론에서의 어떤 기자분께서는 숨은 그림 찾기 아니냐라는 말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변화된 내용은 없다라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철회한 내용과 또 다시 재올린 내용이 차이가 없는 부분에서 이제 쓸모없는 이제 행정 소모도 있었지만 우리 위원분들의 어떤 전문성에도 어쨌든 의심을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 표명을 얘기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정확한 배경은 아니지만 저희가 조례안을 절차를 통해서 상정을 하고 통과를 시켜서 조례로 탄생하기까지의 의원들만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원 개인의 어떤 의사로 이게 바뀌거나 내지는 잠시 중단이 되거나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저변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기자님 문구가 전혀 변함이 없는데 이제 다시 상정이 되어서 혹시 모를 다른 어떤 절차적인 변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상정한 의원님하고 좀 더 얘기를 나누고 기자님께 좀 상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답변하시면 저는 사회자입니다. 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다음에 추가로 그 시간 끝나 별도로 위원장님께서 답변 드린다니까 그걸로 가능하시죠? 네. 그럼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저는 그 네 번째 네.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네. 요 내용을 좀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굴착기 지게차에 대해 저공해 조치 대상에 포함해가지고 이제 아마 이 지금 지원금을 주면서 이제 요 차량들을 이제 도기 대차를 이제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이게 사실 만만치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굴착기가 하고 지게차가 이 세종시에 지금 몇 대나 등록돼 있습니까?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건설 기계들을 보면은 수시로 운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조금 이제 시기상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외에 지금 덤프트럭, 및 고차 등등 한 것에 대한 거는 뭐 많이 운행을 하니까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요거는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테스트하고 요거 좀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저 IPN에서 말씀하세요. 네. 시행령이 지금 이제 저희가 조례를 할 때 상위법이 바뀌는 경우에는 시행령을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건설 기계가 포함이 된 건 시행령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의무적인 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포함해서 제가 2,500대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5등급 차량과 건설 쪽의 기계가 자세한 숫자는요, 그저기 제가 좀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기계다 하면은 네, 지금 현재 뭡니까 덤프트럭, 뭐 레미콘 차량 이런 네, 이제 네. 가차량 네, 이런 것이 건설 기계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됐는데 현재 지금 이제 굴착기 같은 경우 그런 것들 작은 것들이 많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여기에는 같은 건설 기계지만 이것은 조금 좀 이르지 않는가. 뭐 아시겠죠? 거의 올해는 일들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현재 이제 예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예산에 좀 신경을 쓰고 저기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정부 지원금이 50%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리고 네. 우리 여기 시 지원금이 50%. 그게 조금 맞습니까? 적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 시비가 30% 되는 네. 데도 있는데요. 네네. 굴착기가 우리 세종시 관내에 106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건설 기계는 총 500대가 넘네요. 576대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건설 기계들이 자주 사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미세먼지라던가 굉장히 공해 유발자료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비를 통해서 4등급까지 이번에는 뭐 좀 확장을 해서 대상을 넓혀서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 기계까지도 합쳐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국비 지원금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제가 준비한 답변에는 이제 국비 지원 관련해서는 없어서요. 좀 더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상은 여기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